제가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국의 모든 가정에서 벌어지지만 아무도 입 밖으로 내지 않는 그 추악한 진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바로 고부 갈등의 진짜 모습 말이에요. 저는 김영희, 올해 65세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 7년 동안 우리 며느리와 벌인 이 끔찍한 전쟁의 실체를 여러분께 적나라하게 공개하려고 합니다. 바로 2024년 명절에 있었던 일 때문이죠. 왜 끔찍하다고 하냐고요? 지난주에 제 아들이 전화를 걸어서 한 말 때문입니다. 엄마, 이번 추석에 우리 집에 안 와도 돼요. 은혜가 자살 생각까지 한다고 해요. 그 순간 정말 온몸에 피가 거꾸로 흐르는 줄 알았습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 때문에 자살을 생각한다니.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하지만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단순히 고백하려는 게 아닙니다. 제가 발견한 충격적인 비밀을 말씀드리고 싶어서입니다. 그 비밀이란 한국의 모든 시어머니들이 자신도 모르게 저지르고 있는 범죄와도 같은 행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일주일 전 은혜가 우리 집에 와서 청소를 하다가 가방을 열어둔 채로 화장실에 간 일이 있었어요. 그때 우연히 일기장이 보였는데 표지에 적힌 글이 가관이었습니다. 시어머니 살인일기. 살인일기라니. 저는 심장이 쿵 내려앉으면서도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며느리 눈에 저는 죽여도 시원찮을 존재였던 건가? 그래서 몰래 펼쳐봤죠. 2024년 8월 15일 오늘도 시어머니가 전화했다. 추석 음식 얘기를 하면서 요즘 며느리들은 손맛이 없다고 또 들려줬다. 직접적으로 말하지는 않지만 나를 겨냥한 거다. 이 여자는 나를 죽이고 싶어 한다. 아니, 이미 죽이고 있다. 매일매일 조금씩. 결혼 7년째 나는 언제까지 이 집의 투명인간으로 살아야 할까? 진수는 늘 엄마가 원래 그래라고 하지만 엄마 앞에서는 5살 아이가 된다. 이 남자와 결혼한 게 내 인생 최대의 실수였나? 이 글을 읽는 순간 저는 정말 기가 막혔어요. 이 애가 나를 이렇게 증오하고 있었구나. 그런데 다음 페이지는 더 충격적이었어요. 2024년 8월 20일 오늘 시어머니가 친척들 앞에서 나를 공개적으로 망신줬다. 우리 며느리는 김치를 못 담근다고 말이다. 그 자리에 내가 있는데도. 나는 그 순간 정말로 시어머니를 죽이고 싶었다. 물론 실제로 그럴 수는 없지만 상상만으로도 속이 시원했다. 이 여자가 사라진다면 내 인생이 얼마나 평화로워질까. 여기서 저는 책을 덮을 수밖에 없었어요. 너무 무서웠거든요. 내가 며느리에게 이런 감정을 불러일으키고 있었다니. 하지만 호기심이 더 컸어요. 계속 읽어봤죠. 2024년 9월 1일 어제 시어머니가 지원이 앞에서 엄마가 요리를 못해서 밖에서 사 먹는다고 했다. 7살짜리 아이가 엄마를 의심하는 눈으로 바라봤다. 그 순간 나는 정말로 이 세상에서 사라지고 싶었다. 지원이마저 나를 바보 엄마로 생각한다면 내가 왜 살아야 할까? 진수에게 말했지만 엄마가 농담으로 한 소리라고 한다. 농담? 내 존재 자체가 농담거리라는 건가? 이 부분에서 저는 정말 소름이 돋았어요. 며느리가 자살까지 생각하고 있었다니. 더 읽어봤어요. 2024년 9월 10일 오늘 병원에서 신경안정제를 처방받았다. 의사가 스트레스를 줄이시라고 했지만 그 스트레스의 원인을 없앨 수는 없지 않나. 시어머니를 피할 수도 없고 이혼할 수도 없고. 그럼 결국 내가 사라지는 수밖에. 지원이만 아니었다면 벌써 그랬을 거다. 저는 일기장을 덮고 화장실에 뛰어가서 토했어요. 정말로 토했어요. 내가 사람을 이 지경까지 몰아붙였다니. 그날 밤 잠이 안 와서 옛날 물건들을 뒤지고 있는데 우연히 제 30년 전 일기가 나왔어요.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내가 며느리였을 때는 어떤 마음이었을까? 일기를 펼치는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어요. 1987년 9월 15일 마이너스 시어머니가 죽었으면 좋겠다. 정말로. 오늘도 송편이 두껍다고 잡채가 짜다고 전이 눅눅하다고 온갖 험담을 다 했다. 나는 과연 언제쯤 이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남편은 엄마 성격이 원래 그렇다며 나만 이해하라고 한다. 이해? 내가 왜 이해해야 하는데? 나도 사람인데 왜 나만 참아야 하는 거야? 믿어지시나요? 30년 전 제가 쓴 글이 지금 은혜가 쓴 글과 거의 똑같았어요. 심지어 더 독했어요. 더 읽어봤어요. 1989년 2월 3일 마이너스 오늘 시어머니가 친구들 앞에서 우리 며느리는 밥도 제대로 못한다고 말했다. 그 자리에 내가 있는데도 너무 분하고 창피해서 집에 와서 혼자 울었다. 아니, 울면서 시어머니를 저주했다. 제발 빨리 죽어라. 제발. 남편한테 말했더니 엄마가 농담으로 한 소리라고 한다. 농담? 내 인격을 짓밟는 게 농담이야. 1990년 8월 12일 마이너스 진수를 임신했다. 시어머니가 매일 아들을 낳아야 한다고 압박한다. 만약 딸을 낳으면 어떻게 될까? 정말 무섭다. 가끔은 그냥 이 모든 게 끝났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나도 아이도 모든 게. 1992년 5월 3일 마이너스 진수가 두 돌이 되었는데 시어머니가 또 둘째 얘기를 한다. 나는 언제까지 이 여자의 출산 기계로 살아야 할까? 정말 죽고 싶다. 하지만 죽을 용기도 없다. 그냥 이렇게 천천히 썩어가는 거겠지. 저는 일기장을 덮고 정말 경악했어요. 30년 전에 저도 은혜와 똑같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시어머니를 증오하고 자살을 생각하고 절망에 빠져 있었던 거죠. 그런데 제가 지금 며느리에게 그 똑같은 짓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다음 날 오랜 친구 정미자를 만났어요. 미자는 제 며느리 시절을 모두 지켜본 증인이었죠. 미자야, 나 솔직히 물어볼 게 있어. 내가 시어머니한테 당할 때 어땠는지 기억나? 미자는 잠시 망설이더니 폭탄 발언을 했어요. 영희야, 너 그때 정말 미쳤었어. 진짜로. 뭐라고? 너 기억 안 나? 1993년에 시어머니 음식에 소금을 잔뜩 넣어서 먹지도 못하게 만든 적 있잖아. 그리고 나서 실수라고 했었지.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런 적이 있었나요? 기억이 희미하게 났어요. 그뿐만 아니야. 시어머니 옷 빨래할 때 일부러 뜨거운 물에 해서 줄어들게 만든 적도 있고 시어머니가 아끼는 그릇 실수로 깨뜨린 적도 있잖아. 내가 그랬나? 당연히 겉으로는 죄송합니다. 실수입니다. 라고 했지. 하지만 나한테는 다 털어놨잖아. 속이 시원하다고. 미자는 계속했어요. 그리고 명절 때마다 일부러 늦게 가서 시어머니 혈압 오르게 만들고 시어머니가 좋아하는 반찬은 일부러 안 만들고. 너 그때 정말 악랄했어. 그런데 왜 그때는 안 말렸어? 말렸지. 근데 너는 내가 당한 만큼은 되갚아야 한다고 했잖아. 그 늙은 여우가 나를 이렇게 괴롭히는데 가만히 있을 수 없다고. 저는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 그렇게 악질적인 며느리였다니. 영희야, 그런데 지금 내가 우리 며느리한테 하고 있는 게 그때 내 시어머니가 너한테 했던 거랑 똑같아. 뭐가? 은혜가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몰라? 이번에 친정엄마랑 통화하는 거 들었는데 정말 불쌍하더라. 시어머니가 나를 죽이려고 한다고 울면서 말하더라고. 그 말에 저는 정말 가슴이 찢어지는 줄 알았어요. 그 다음 날 갑자기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어요. 받아보니 은혜 어머니였어요. 안녕하세요. 은혜 어머니입니다. 목소리부터 예사롭지 않았어요. 차갑고 단호했죠. 아, 네. 안녕하세요.
댁에 직접 찾아가서 말씀드릴까 했는데 전화로라도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요. 무슨? 제 딸 그만 괴롭히세요.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은혜가 결혼 7년 만에 처음으로 친정에 와서 울면서 하소연을 했습니다. 그동안 저희한테는 괜찮다고만 했었는데요. 제가 뭘? 정신과 치료받고 있는 거 아세요? 우울증 약도 먹고요. 다 누구 때문인 줄 아세요?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사모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은혜가 어제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고 말했어요. 7살짜리 지원이 앞에서요. 그 아이가 엄마한테 죽으면 안 되라고 울면서 매달리는 거 보셨어야 했어요. 그 순간 저는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줄 알았어요. 사모님이 며느리 시절에 어떠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은 2024년입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의 소유물이 아니에요. 은혜도 한 집안의 딸로 소중하게 자란 아이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죄송하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제 딸이 정신과 치료받는 게 사모님 때문이라고요. 이게 정상인가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며느리가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었다니. 우울증 약을 먹고 있었다니. 그날 저녁 아들 진수가 갑자기 집에 왔어요. 얼굴이 창백했어요. 엄마 할 말이 있어요. 진수야. 엄마 은혜가 어제 손목을 그었어요. 그 말에 저는 정말 기절할 뻔했어요. 다행히 깊지는 않았지만. 엄마 이게 정상인가요? 그게 무슨 소리야? 엄마가 은혜를 이 지경까지 몰아붙인 거예요. 진수는 계속했어요. 엄마 솔직히 말할게요. 은혜가 엄마를 무서워해요. 명절만 되면 일주일 전부터 악몽을 꿔요. 엄마가 나타나서 자기를 괴롭히는 꿈을요. 내가 언제? 엄마는 모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은혜에게는 엄마가 괴물이에요. 정말로. 그 말에 저는 할 말이 없었어요. 엄마, 제가 그동안 비겁했어요. 은혜가 힘들어하는 걸 알면서도 엄마 성격이 원래 그렇다고만 했죠. 하지만 이제 안 되겠어요. 진수야. 엄마 솔직히 말하면 은혜가 엄마한테 하시는 말들을 다 녹음해뒀어요. 뭐라고? 혹시라도 해서요. 나중에 이혼 소송에서 증거로 쓰려고요. 그 순간 저는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며느리가 이혼을 생각하고 있었다니. 그리고 제 말들을 녹음해뒀다니. 들어보실래요? 진수는 핸드폰을 꺼내서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은혜야, 이전이 뭐야? 이렇게 두꺼우면 어떻게 먹어? 친정에서 뭘 배웠길래 이 모양이야? 어머니 요즘은 이렇게 만드는 게. 요즘은 무슨 요즘은. 내가 30년을 이렇게 해왔는데 내가 뭘 안다고. 정말 요즘 며느리들은 버릇이 없어. 녹음을 듣는데 정말 제가 이렇게 독한 사람이었나 싶었어요. 더 들어봤어요. 은혜야, 김치가 왜 이래? 이건 김치가 아니라 김치 똑똑이잖아. 지원이한테 이런 걸 먹이면 어떡해? 어머니, 제가 다시 담그겠습니다. 다시 담그긴 뭘 다시 담겨. 그냥 내가 담근 걸로 가져가. 내가 담근 건 먹지도 못할 것 같으니까. 제 목소리가 정말 독했어요. 며느리를 사람으로 보지 않는 듯한 말투였어요. 엄마 이런 녹음이 20개가 넘어요. 진수야. 그리고 엄마 은혜가 엄마 때문에 공황장애까지 생겼어요. 엄마 목소리만 들어도 숨이 막힌다고 해요. 그때 갑자기 현관문이 열리더니 지원이가 뛰어들어왔어요. 할머니. 평상시 같았으면 기뻐했겠지만 그 순간은 아니었어요. 지원이가 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고 무서웠거든요. 지원아, 할머니한테 할 말 있어? 진수가 지원이에게 물어봤어요. 응.
할머니, 우리 엄마 울지 말라고 말해줘. 엄마가 왜 울어? 할머니 생각하면 울어. 할머니가 무서워서. 그 말에 제 가슴이 찢어지는 줄 알았어요. 지원아, 할머니가 무서워? 응. 엄마가 할머니한테 전화 온다고 하면 떨어. 그럼 나도 무서워. 할머니가 뭘 무섭게 했니? 엄마한테 나쁜 말 해. 너는 안 돼, 이런 말. 7살짜리가 이 모든 상황을 다 파악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할머니, 우리 엄마 착해. 왜 자꾸 혼내? 그 순간 저는 정말로 이 세상에서 사라지고 싶었어요. 손녀에게까지 나쁜 할머니로 인식되고 있었다니. 그 다음 날 저는 용기를 내서 은혜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은혜야, 우리 한번 만나자. 어머니가. 저한테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카페에서 만난 은혜는 정말 말이 아니었어요. 살이 빠져서 뼈만 남았고 얼굴은 창백했고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깔려 있었어요. 은혜야. 어머니, 먼저 말씀드릴 게 있어요. 은혜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저 이제 더 이상 못 견디겠어요. 은혜야, 어머니가 미안하다고. 아니에요. 미안하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은혜의 목소리에는 절망이 가득했어요.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는 어머니가 무서워요. 정말로. 어머니 목소리만 들어도 가슴이 답답해지고 숨이 막혀요. 은혜야. 저는 7년 동안 이 집의 며느리로 살려고 정말 많이 노력했어요. 하지만 어머니 눈에는 제가 항상 부족했죠. 뭘 해도 틀렸고 뭘 해도 못했고. 은혜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어요. 어머니, 저도 어딘가에 소중한 딸이에요. 제 부모님도 저를 사랑해서 곱게 키우셨어요. 그런데 이 집에 와서는 저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게 아니야, 은혜야. 어머니, 제가 정신과 치료받는 거 아세요? 우울증 약 먹는 거 아세요? 다 어머니 때문이에요. 그 말에 저는 정말 할 말이 없었어요. 어머니, 저는 이제 선택하겠어요. 이 결혼을 계속할지 아니면 지원이만 데리고 나갈지. 은혜야, 그렇게까지. 어머니가 저를 며느리로 인정해주지 않으면 저도 어머니를 시어머니로 인정할 수 없어요. 그날 대화는 정말 참혹했어요. 7년 동안 쌓인 은혜의 분노와 절망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어요. 어머니는 아세요? 제가 몇 번이나 죽으려고 생각했는지. 지원이만 아니었다면 벌써 그랬을 거예요. 은혜야, 그렇게까지 힘들었니? 힘든 정도가 아니었어요. 지옥이었어요. 매일이 지옥이었어요. 집에 돌아온 후 저는 더 오래된 일기를 찾아봤어요. 1985년 제가 갓 결혼했을 때 일기였죠. 1985년 3월 10일 마이너스 시어머니가 정말 죽었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 죄악인 줄 알지만 어쩔 수 없다. 매일 나를 괴롭히는 이 여자가 사라진다면 얼마나 좋을까? 1985년 6월 15일 마이너스 오늘 시어머니 음식에 일부러 소금을 많이 넣었다. 못 먹게. 그리고 실수라고 했다. 속이 시원했다. 1985년 12월 24일 마이너스 시어머니가 감기에 걸렸다. 병문안을 가라고 하는데 정말 가기 싫다. 아니, 더 심하게 아팠으면 좋겠다. 그럼 나를 괴롭히지 못할 텐데. 1986년 8월 3일 마이너스 시어머니가 넘어져서 팔을 다쳤다. 남편은 걱정하지만 나는 속으로 웃었다. 이제 당분간은 나를 괴롭히지 못하겠구나. 저는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 이렇게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니. 시어머니의 불행을 바랐다니. 하지만 동시에 깨달았어요. 지금 은혜도 저에게 똑같은 감정을 가지고 있을 거라는 걸. 그 주말 동네 아줌마들과 모임이 있었어요. 다들 며느리 얘기가 화제였죠.
우리 며느리는 정말 답이 없어. 김치도 못 담그고. 그래도 낫지. 우리 며느리는 아예 명절에 안 와. 그런데 술이 좀 들어가니까 진짜 속내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사실 나도 며느리 때는 시어머니 죽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 나도. 정말 죽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지. 근데 지금은 내가 시어머니가 되니까. 왜 똑같은 짓을 하고 있는 걸까? 이 말에 모든 아줌마들이 조용해졌어요. 맞아, 우리가 당할 때는 그렇게 힘들어 했으면서 왜 지금은 며느리한테 똑같이 하고 있지? 나도 그래. 우리 며느리 보면 옛날 내 모습 같아. 그런데 왜 자꾸 괴롭히게 되는 걸까? 그때 한 아줌마가 충격적인 말을 했어요. 나 솔직히 고백할게. 우리 며느리가 우울증으로 입원한 적 있어. 나 때문에. 뭐라고? 정신병원에 한 달 있었어. 그때 의사가 그러더라고. 시어머니와 같이 살면 증상이 더 악화될 수 있다고. 다른 아줌마도 말했어요. 우리 며느리는 약국에서 신경안정제를 사서 먹어. 나한테 오기 전에. 그걸 알고도 나는 계속 잔소리를 했어. 아, 나도 비슷해. 우리 며느리가 나만 보면 손 떨어. 공황장애래. 그런데도 나는 요즘 애들은 약하다고만 생각했어. 이 대화를 들으면서 저는 깨달았어요. 한국의 모든 시어머니들이 자신도 모르게 며느리를 정신적으로 학대하고 있다는 걸. 그리고 그 며느리들이 나중에 시어머니가 되면 똑같은 짓을 반복한다는 걸. 며칠 후 우연히 아들 진수가 친구들과 술 마시는 자리에 가게 되었어요. 멀리서 그들의 대화를 엿들었죠. 야, 너희 집은 어때? 고부 갈등 없어? 있지, 미친 듯이. 우리 엄마가 은혜를 정말 괴롭혀. 너는 뭐해? 가만히 있어? 그게. 솔직히 말하면 나도 모르겠어. 엄마는 나를 키워준 사람이고 은혜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고. 그럼 누구 편이야? 그냥. 양쪽 다 피해. 진짜 비겁한 거 알지만. 다른 친구가 말했어요. 야, 솔직히 우리 엄마들 세대는 좀 심해. 며느리를 사람으로 안 봐. 맞아. 우리 엄마도 그래. 은혜를 마치 우리 집 하인처럼 대해. 그런데 웃긴 건 우리 엄마도 며느리 시절에는 똑같이 당했다는 거야. 근데 왜 같은 짓을 하는 걸까? 진수가 대답했어요. 아마 복수 심리 아닐까? 자기가 당한 걸 되돌려주는. 그럼 너희 아내들은 나중에 또 자기 며느리한테 같은 짓 하겠네? 그러게. 이 악순환이 언제 끝날까? 이 대화를 들으면서 저는 소름이 돋았어요. 정말로 이 모든 게 복수였던 건가? 제가 당한 걸 은혜에게 되돌려주고 있었던 건가? 그 다음 주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어요. 제가 감기에 걸려서 몸살이 나자 진수가 은혜가 죽을 끓여준다고 했어요. 은혜가 가져온 죽을 먹는데 이상했어요. 너무 짰어요. 먹을 수 없을 정도로. 은혜야, 이 죽이 너무 짜다. 어머니, 죄송해요. 실수였어요. 하지만 은혜의 표정에서 뭔가 다른 걸 느꼈어요. 미묘한 만족감 같은 게. 그때 깨달았어요. 은혜도 저에게 복수하고 있구나. 며칠 후에는 제가 좋아하는 반찬을 해준다고 하더니 일부러 태워서 가져왔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실수로 태웠어요. 또 실수였어요. 그리고 제 옷을 빨아준다고 하더니 흰 옷과 검은 옷을 같이 빨아서 다 색이 물들게 만들었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깜빡먹었어요. 이 모든 게 복수였어요. 은혜도 저에게 당한 만큼 되돌려주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신기한 건 저도 그때 30년 전에 제 시어머니에게 똑같은 짓을 했다는 거였어요. 동네에서 저희 집 이야기가 소문나기 시작했어요.
김영인의 며느리가 정신병원 다닌다더라. 그래? 시어머니가 너무 괴롭혔나 보네. 요즘 며느리들은 약해서 그래. 옛날에는 다 참았는데. 아니야, 내가 봐도 김영희가 좀 심해. 며느리를 사람으로 안 대하더라. 이런 소문들이 들려오자 저는 정말 창피했어요. 동네에서 며느리를 괴롭히는 나쁜 시어머니로 찍혀버린 거예요. 더 충격적인 건 진수의 직장에서도 소문이 났다는 거였어요. 진수 씨 부인분이 우울증이시라면서요. 많이 힘드시겠어요. 동료들이 진수를 동정하는 눈으로 바라봤대요. 그리고 뒤에서는 시어머니가 문제가 있나 보다라고 수근거렸고요. 그리고 정말로 제가 가장 두려워했던 일이 일어났어요. 어느 날 진수가 울면서 집에 왔어요. 엄마, 은혜가 이혼하자고 해요. 그 순간 온몸에 피가 거꾸로 흐르는 줄 알았어요. 뭐라고? 이혼 서류까지 준비했어요. 변호사도 선임했고요. 그게 무슨 소리야? 엄마 때문에 더 이상 이 결혼을 지속할 수 없다고 해요. 진수는 계속 울었어요. 엄마, 은혜가 시어머니가 바뀌지 않는 한 이 결혼은 끝이라고 해요. 바뀌라고? 내가 뭘 바꿔야 한다는 거야? 엄마의 모든 걸, 말투, 행동, 생각, 모든 걸 바꿔야 한다고 해요. 그때 진수가 더 충격적인 말을 했어요. 그리고 엄마, 은혜가 그동안 엄마와의 대화를 모두 녹음했다고 해요. 이혼 소송에서 정신적 학대의 증거로 쓰려고요. 정신적 학대? 네. 변호사가 그렇게 판단했다고 해요. 엄마가 은혜에게 한 말들이 정신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저는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지원이 양육권도 은혜가 가져가려고 해요. 지원이까지? 지원이가 할머니가 무서워서 할머니 집에 가기 싫다고 했다는 게 증거라고 해요. 그 순간 저는 정말로 모든 걸 잃을 수도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아들도 며느리도 손녀도. 진수와 은혜가 별거를 시작했어요. 은혜는 지원이를 데리고 친정으로 갔고 진수는 저희 집에서 지내게 됐어요. 하지만 진수는 완전히 변했어요. 저를 원망하는 눈으로 바라봤어요. 엄마, 정말 후회돼요. 뭐가? 왜 그동안 은혜 편을 들지 않았을까? 엄마 편만 들었을까? 진수야. 엄마, 솔직히 말할게요. 저도 이제 엄마가 무서워요. 내가 뭘 무섭게 했다고? 엄마가 은혜한테 한 그 모든 말들 저한테도 할 수 있잖아요. 언젠가는. 그 말에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아들도 저를 두려워한다니. 그리고 엄마, 지원이가 할머니 나쁜 사람이라고 해요. 지원이가 친구들한테도 그렇게 말한다고 해요. 우리 할머니는 엄마를 괴롭히는 나쁜 사람이라고. 7살짜리 손녀에게까지 나쁜 사람으로 인식되었다니. 저는 정말 바닥까지 떨어진 기분이었어요. 그때 갑자기 제 어머니가 생각났어요. 제가 며느리 시절에 하소연했던 그분 말이에요. 어머니는 85세로 여전히 건강하셨어요. 용기를 내서 찾아뵀죠. 어머니, 제가 며느리 시절에 많이 힘들어했죠. 그럼 얼마나 힘들어했는데. 맨날 울면서 오더라. 시어머니가 나를 죽이려고 한다고. 그때 어머니는 뭐라고 하셨어요? 참으라고 했지. 그게 며느리의 숙명이라고.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 내가 너무 잘못했다. 어머니, 영희야, 너도 그때 시어머니 죽었으면 좋겠다고 했잖아. 그런데 지금 내 며느리도 너보고 똑같은 생각하고 있을 거야. 그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어요. 어머니, 그럼 이 악순환은 언제 끝나는 거예요? 누군가 용기를 내서 끊어야지. 그게 너일 수도 있고. 저요. 그래, 너. 내가 먼저 사과하고 진정으로 며느리를 인정해줘야 해.
며칠 후 진수가 제게 마지막 통보를 했어요. 엄마, 은혜가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고 해요. 마지막 기회? 엄마가 진심으로 사과하고 정말로 바뀔 거라는 걸 보여주면 한 번 더 기회를 주겠다고 해요. 그럼 내가 뭘 해야 하는데? 무릎 꿇고 사과하세요. 뭐라고? 은혜 앞에서 무릎 꿇고 진심으로 사과하시라고 해요. 그리고 앞으로는 은혜의 방식을 존중하겠다고 약속하시라고요. 65살 먹은 시어머니가 며느리 앞에서 무릎을 꿇는다고? 처음에는 자존심이 상했어요. 하지만 아들도 잃고 며느리도 잃고 손녀까지 잃을 바에는 자존심 따위 버리는 게 낫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해서 은혜와 마지막 만남을 가졌어요. 이번에는 진수도 함께 했고요. 은혜야. 저는 정말로 은혜 앞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65년 살면서 이런 굴욕을 당해본 적은 없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어머니가 잘못했다. 정말 잘못했다. 은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7년 동안 너를 사람으로 대우하지 않았다. 너를 우리 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어머니. 은혜야, 어머니도 며느리 시절이 있었어. 그때 어머니도 너만큼 힘들었어. 시어머니를 죽이고 싶다고 생각할 만큼. 은혜가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그 힘든 감정을 어머니가 너에게 그대로 전가했구나. 용서해달라. 그날 저는 정말로 모든 걸 털어놨어요. 제가 며느리 시절에 어떻게 시어머니를 증오했는지, 어떻게 복수했는지, 그리고 지금 그 똑같은 짓을 은혜에게 하고 있었는지. 은혜야, 앞으로는 내 방식을 존중할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돼. 정말요? 그래. 그리고 어머니가 잔소리하면 바로 말해. 어머니,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라고. 어머니. 은혜야, 이제 너도 이 집의 진짜 주인이야. 며느리가 아니라. 그날의 대화 후 은혜가 집으로 돌아왔어요. 하지만 조건이 있었어요. 제가 정말로 바뀌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거였어요. 그 이후로 저는 정말 많이 바뀌려고 노력했어요. 은혜가 만든 음식이 제 입맛에 안 맞아도 맛있다라고 했어요. 아니, 실제로 맛있게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은혜가 자기 방식대로 집안일을 해도 간섭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고생했다라고 격려해줬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은혜를 며느리가 아니라 진수의 아내, 지원이의 엄마로 대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어요. 30년 넘게 굳어진 습관을 바꾸는 게 쉽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졌어요.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은혜가 웃기 시작한 거예요. 진짜로 웃었어요. 어머니, 오늘 새로운 반찬 해봤는데 드셔볼래요? 좋지, 뭔데? 친정 엄마가 알려준 건데요. 예전 같았으면 우리 집 반찬이 최고인데 왜 굳이? 라고 했을 텐데 이제는 새로운 맛이겠네. 어머니도 배워볼게라고 했어요. 그리고 은혜도 변하기 시작했어요. 저에게 자연스럽게 말을 걸기 시작했고 웃으면서 대화를 하기 시작했어요. 가장 놀라운 변화는 지원이었어요. 할머니, 오늘 학교에서 친구들한테 할머니 자랑했어. 할머니 자랑? 응. 할머니가 엄마한테 잘해준다고. 7살짜리가 할머니를 자랑한다니. 예전에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어요. 할머니, 이제 우리 집에 올 때 엄마가 안 울어. 그래? 응. 엄마가 할머니 만나러 간다고 하면 기뻐해.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진짜 기뻤어요. 이런 게 진정한 가족의 모습이구나. 할머니, 나중에 나도 결혼하면 할머니처럼 착한 시어머니가 될 거야. 그 말에 저는 울컥했어요. 지원이가 커서 시어머니가 될 때는 지금과 같은 악순환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요. 그렇게 1년이 지났어요. 정말 많은 게 바뀌었어요.
은혜는 이제 저에게 자연스럽게 어머니 이렇게 하는 게 어때요? 라고 제안을 해요. 그리고 저도 좋은 생각이네 해보자라고 답하죠. 며칠 전에는 은혜가 어머니, 제가 새로운 김치 담그는 법을 배웠는데 한번 해볼까요? 라고 했어요. 예전 같았으면 우리 집 김치가 최고인데 왜 굳이? 라고 했을 텐데 이제는 어머니도 배워볼게. 라고 했어요. 그리고 정말 신기한 건 은혜가 만든 김치가 정말 맛있었어요. 아니, 어쩌면 제가 마음을 열고 먹어서 더 맛있게 느껴진 건지도 모르겠지만요. 진수도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제는 엄마와 아내 사이에서 눈치 보지 않고 자연스럽게 대화에 참여해요. 엄마 은혜 음식 솜씨 정말 늘었죠? 그러게 우리 은혜가 정말 잘해. 이런 대화를 하는 저희 가족을 보면 정말 신기해요. 1년 전만 해도 상상도 못했던 모습이거든요. 그리고 저는 깨달았어요. 진정한 사랑이 뭔지를요. 저는 그동안 아들에 대한 사랑을 며느리에 대한 견제로 표현했어요. 내 아들을 빼앗아 간다. 내 방식을 무시한다는 생각으로요. 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아들이 행복하면 그걸로 충분한 거였어요. 그리고 아들이 행복하려면 아내가 행복해야 하고요. 저는 7년 동안 아들의 행복을 위해서라며 며느리를 힘들게 했는데 알고 보니 그게 오히려 아들을 더 힘들게 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들은 엄마와 아내 사이에서 눈치 보며 살아야 했고 아내는 시어머니 때문에 우울증까지 걸렸으니까요. 결국 제가 지키려고 했던 가족을 제가 스스로 파괴하고 있었던 거죠. 요즘 동네 아줌마들을 만나면 예전과는 다른 이야기를 해요. 영희야, 너희 집 분위기 정말 좋아졌다면서? 응, 많이 달라졌어. 어떻게 했어? 며느리가 그렇게 변할 줄 몰랐는데. 며느리가 변한 게 아니라 내가 변했어. 너가? 응. 사실 며느리는 처음부터 좋은 사람이었어. 내가 인정하지 않았을 뿐이지. 다른 아줌마들이 깜짝 놀라워해요. 그럼 그동안 내가 잘못했다는 거야? 그렇지. 나도 며느리 시절에 시어머니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데 왜 그걸 똑같이 했을까? 그런데 어떻게 변했어? 일단 사과부터 했어. 진심으로. 그리고 며느리 방식을 인정해줬지. 이런 이야기를 하면 다른 아줌마들도 생각해보게 되더라고요. 자신들도 혹시 며느리를 힘들게 하고 있는 건 아닌지. 물론 아직도 어려운 순간들이 있어요. 은혜가 뭔가를 할 때 순간적으로 그게 아니라 라는 말이 목까지 올라올 때가 있어요. 30년 넘게 굳어진 습관이 하루아침에 바뀌지는 않거든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1년 전 은혜의 절망적인 모습을 떠올려요. 그러면 다시 마음을 다잡게 되죠. 그리고 가끔은, 정말 가끔은 내가 너무 낮아지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65살 시어머니가 30대 며느리에게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을 때도 있고요. 하지만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지원이의 웃는 얼굴을 떠올려요. 할머니 좋아. 라고 말하는 그 아이의 목소리를요. 그러면 다시 깨달아요. 이게 진정한 가족의 모습이라는 걸. 그리고 드디어 새로운 추석이 왔어요. 이번에는 정말 달랐어요. 어머니, 저는 제가 해볼게요. 그래? 고마워, 은혜야. 예전 같았으면 너무 두껍게 하지 마라. 얇게 해야 한다고 잔소리했을 텐데 이제는 그냥 맡겨뒀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은혜가 만든 두툼한 전이 정말 맛있었어요. 아니, 어쩌면 제가 마음을 열고 먹어서 더 맛있게 느껴진 건지도 모르겠지만요. 와, 이 전 정말 맛있네. 누가 만들었어? 친척들이 물어봤을 때 저는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우리 은혜가 만들었어. 솜씨가 정말 좋지? 그 순간 은혜가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정말 고마워하는 눈빛이었어요.
그리고 가장 좋았던 건 지원이었어요. 할머니, 엄마가 웃어. 그래? 응. 할머니 집에 와서 엄마가 웃는 거 정말 좋아. 7살짜리가 이런 말을 한다니. 정말 뭉클했어요. 그날 밤 모든 가족이 모여 앉아 이야기를 했어요. 정말 오랜만에 화기애애한 분위기였죠. 엄마 정말 많이 바뀌셨어요. 진수가 말했어요. 어머니 정말 고마워요. 저를 인정해 주셔서. 은혜도 말했어요. 할머니 나 할머니 좋아. 지원이도 제 무릎에 앉아서 말했어요. 그때 저는 다짐했어요. 앞으로는 정말로 다른 시어머니가 되겠다고. 그리고 지원이가 커서 결혼할 때는 제가 받은 상처를 대물림하지 않겠다고. 지원이의 남편이 될 사람도 지원이가 시어머니가 될 때도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여러분 혹시 지금 고부 갈등으로 힘드신 분이 계시다면 한 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시어머니든 며느리든 우리 모두는 같은 마음이에요. 사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마음 말이에요. 시어머니는 내가 이 집을 지켜온 공로를 인정받고 싶다는 마음이고 며느리는 나도 이 집의 일원으로 인정받고 싶다는 마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그 마음을 표현하는 방식이 잘못되었던 것 같아요. 서로를 견제하고 싸우면서요. 하지만 조금만 관점을 바꿔보면 우리는 적이 아니라 같은 편이에요. 모두 이 가족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니까요. 저는 이제 알겠어요. 진정한 가족이 되는 방법을 서로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존중하고 사랑하는 것. 그게 전부였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용기였어요. 먼저 사과할 용기, 먼저 변할 용기, 먼저 손 내밀 용기. 저는 65살에 그 용기를 냈어요. 여러분은 언제 내시겠어요? 명절이 더 이상 전쟁터가 아니라 정말 가족이 모이는 즐거운 날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행복한 명절을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상으로 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